이번에 강의할 제84강에서는 한신에 관한 일이 마무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꼬조 죽기 바로 직전의 해인 11년에 한신의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팽월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다시 경포가 죽음으로 해서 환꼬조가 걱정했던 새 장수들은 모두 제거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신의 죽음을 보면서 한신에 대한 공과 잘못, 여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은 논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을사 11년이라 해서 이제는 환꼬조의 거의 운명이 다하는 석양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석양력을 맞이해서 한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신의 모반한 일이 발각되어 삼족이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한나라 삼거리인 대장부인 한신이가 여후라고 하는 아녀자에게 속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에게 바로 모반할 것을 꾀하였던 괴철이가 죽을 뻔하였다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도척이 개는 요임금을 보고 짓는 것은 요임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는 자기의 주인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환꼬조가 나빠서 모반하란 게 아니라 오로지 한신의 신하로서 한신만을 위하는 충정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후는 이에 사람을 시켜서 바로 팽월이를 고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팽월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팽월은 모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잔인한 바로 제거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팽월의 신하 남포가 팽월에 곡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마디의 말을 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한신의 추종했던 괴철이가 살아나는 것이나 바로 팽월이의 신하인 남포가 살아난 것이나 모두 다 그들은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삼거래 대장부인 한신이가 여후라고 하는 이 여시부인이라고 하는 소나기에서 놀아난다라는 것. 정말 타다익선에 장수로서의 성자 지위에 올라가는 한신이가 이 아녀자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희의 군대가 마침내 패하다 회음의 신이 칭병불종격희하고 병을 말하면서 바로 진희를 공격한 데 따르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이 남몰래 사람을 시켜서 진희 있는 곳으로 가서 여 통모론이 바로 진희와 통하여 모반을 꾀한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의 동생이 한신의 이런 사실을 알고 상변, 바로 병고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신욕반위원을 한신이 모반을 하고자 한다라고 고하자 여후가 소하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또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시켜서
저 황꼬조 있는 곳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진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니 여루 군신이 개하라. 여루와 군신들이 모두 진희의 죽음을 축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하가 한신을 속입니다. 수질이나 아무리 몸이 아프시더라도 억지로 들어와서 진희의 죽음을 축하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한신이 들어오자 여후는 무사로 하여금 한신을 포박지어가지고 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신이 바야흐로 곧 죽으려는 찰나에 오회 불용 괴철지게 하여 내가 이 괴철의 계책을 쓰지 않아가지고 내 이 아녀자 소사하니 이 아녀자에게 속인 바가 되는 것이 참 후회스러우니 기비 천재지요 이것이 하늘의 운명의 뜻이 아니련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신의 3족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신은 팽월에 앞서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운공평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한신이 끝까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거 이거에 해석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신의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태평성대의 수성 시기와 진치 시기를 구분을 못한 것입니다. 황후하고 싸울 때는 진치 시기이고 황후가 죽고 나면 수성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 못하고 처신한 바람에 한신이 그 죽음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은 마치 자기는 시정배처럼 이득을 취하면서 황꼬조한테는 군자처럼 대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 이건 맞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동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신의 죽음은 자신이 취한 일이기 때문에 동정받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사마원공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혹자가 이 한신이 한신으로서 수건대책하여 맨 먼저 큰 계책을 세워가지고 고조로 기한중하여 고조로 더불어 한중 땅에 일어나서 정삼진하고 삼진을 평정하고 분병이부하여 병사를 나누어 북쪽으로 정벌하면서 금이 취대하고 윗나라 왕 표를 사로잡고 대땅을 취하였으며 그리고 부조협연하고 조나라를 전복시키고 연나라를 협박하였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여 탈취하여 두었었고 남쪽으로 초나라를 해야성에서 멸망하였으니 환지 소위 득천하자는 환고조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소위 반은 대적해 신지공이라. 대체로 이것은 한신의 공이라 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관기 괴철지설하고 그가 한신이가 괴철이 모반하는 그 말을 거절하고 영 고조워 지나면 고조를 진해서 맞이했던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후 반심절이 어찌 모반의 마음이 있었느냐. 이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양유실직강화가야 이건 참으로 실직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앞서에서 보는 것처럼 황후 죽자마자 한신의 병권을 탈취했고 그 다음에는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 시켰고 거기에서 또 강등시켜서 회유무 시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직책을 이름으로써 불만이 쌓여가지고 마침내 이런 폐역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은 모반하기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본다면 환고조의 잘못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황꼬조는 부이 노간은, 노간이란 사람은 리간군으로도 같은 동네에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서로 조금의 은택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유남면왕연이언을 오히려 남면의 제후로서 연나라의 왕이 됐는데, 한신은 여루로서 봉조청 아니 조청을 바로 조회를 받들고 있으니 어찌 황꼬조가 또한 한신을 저버린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황꼬조는 사실은 한신을 배반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측면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황꼬조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당연하지만 한신이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위, 여기서부터 문장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위. 고조가 이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금신어 지나니 한신을 진나라에서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니, 물론 언부정유지언이와 한신이가 바로 한꼬조가 한신을 배반했다라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신 또한 스스로가 취한 것이다. 이 화를 자기가 자초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신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처음 환나라하고 초나라가, 황후하고 황꼬조가 서로 현양 땅에서 버티고 있을 적에 한신은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와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에 황꼬조가 황후를 추격해서 고릉 땅에 이르렀을 때 여신기 공조로대 한신으로 더불어 기약하여 황후를 함께 공격하자라고 기약을 했는데 한신이 안 와버린 거예요. 한신이 이 약속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때를 당해서 황꼬조는 참으로 한신을 잡아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고유한 것이에요. 그때 한신 저거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제나라 왕이 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온다, 이것이 황꼬조로 하여금 한신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세워준 두 가지 잘못이었다. 그러지만 고력 불능은이 돌이켜보건대 그 당시 한신을 잡고 싶어도 황꼬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황이. 그래서 천하 이미 평정한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 어떻게 될까? 한신은 다시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모든 병권까지 다 뺏겨버렸는데. 이러니 한신은 믿을 구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겸손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이,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승시 요리자는 바로 이런 때를 타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이득을 구하는 것,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신을 놓고 한 소리예요. 한신이가 도저히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제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시점이나 황후 칠적의 고릉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 이게 사실은 그 아주 절대적인 기회에 편성해가지고 이득을 차지한 건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은 한신이가 무엇과 같으냐, 이건 저자거리에 장사치와 같은 이득을 보려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공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덕에 대한 보답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군자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논어로 말하면 이덕 보덕 방법이에요. 덕 있는 자에게 덕으로 갚겠다, 이것은 군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한신은 저자거리의 장사치와 같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득은 다 챙기고 이 사군자심으로 사군자와 같은 이런 점잖은 마음으로서 사람에게 그랬지만 황꼬조에게 일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내 공로에 대한 보답을 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자신은 장사치처럼 제 이득을 챙기고 남들한테는 점잖하게 나한테 대하도록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태사공이 이 한신에 대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한신이가 학도 겸양하여 도를 배우고 좀 겸손해가지고 불벌기공하고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말고 불긍기능 이런들 자신의 그 능력을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었더라면, 즉 서기제라 아마 거의 이 사람은 마치 아마 거의 한나라의 1등 공신이 되었을 거라고. 그런데 한가운에 그렇게 했더라면 바로 한가의 공신록에 가히 주소 태공지 도하야 가히 주공 소공 강태공 이런 무리처럼 거기에 비견되어 후세 혈식의 언을 후세의 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에 지내는 제사는 모두 생것을 쓰기 때문에 혈식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 사당에서 높이 받들어졌을 것인데 불모출차하고 이러한 대로 나올 줄을 힘쓰지를 않고 천하 이 집에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을 적에 내모 반역하니 그때사 반역을 꾀하니 이멸 종족이 불효구와 바로 삼족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또한 이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이게 사마천이가 사기에다가 한신열전 뒤에다가 쓴 부분이에요. 바로 이러한 걸로 보면 한신이가 조금만 몸을 수그리고 겸손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서도 환꼬조가 지나친 면이 없잖아요. 허시왈 공가를 상상준이니 우리는 공과 잘못을 마땅히 거기에 서로 준하게 맞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신공을 불가망냐라. 한신의 공은 결코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영진지에는 진나라에서 맞이한 예는 바로 이 자기 제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그 잘못을 속죄할만 하고 그것으로만도, 그리고 괴처리의 모반을 거여간 뜻은 가위면 실기지 죄니 바로 고릉 땅의 약속을 잃은 그 죄를 모면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미유 반대면 이렇게 모반하는 개척이 있지 않았으면 당 후이 차국이요 마땅히 후로서 다음 나라에 두 번째 가는 나라는 줘야 하는 것이고, 영모기로라도 설령 영모가 이미 폭로되었을지라도 유당육이 자손이니 오히려 마땅히 그 자손들은 사면을 해야 돼요. 사실은 삼족까지 씨를 말려버린 거, 이건 지나친 거예요. 이와 같이 했더라면 환고조는 기신지 공과 바로 한신의 공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토신지 제의 한신의 죄를 벌줌에 있어서 각진기도의 각기 그 도리를 다하여 저버림이 없었을 텐데 환고조가 지나친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라든지
조금도 봐주지 않고 끝까지 제거하려는 환꼬조의 속셈, 음흉한 속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신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도척이게는 연임금을 보고 짓는 것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상이 이제는 진의의 난을 평정하고 낙양으로 돌아와서 문 회의무 사하고 회의무가 죽었단 말을 듣고 문 여호와를 자기 부인에게 묻기를, 신사에 여가온고 한신이 죽으면서 또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가 하기를, 신은 한불용 괴철찌개라 하더이다. 한신이 말하기를, 괴철의 계책을 쓰지 않는 것이 한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환꼬조가 조제포지한데 제 나라에 조칙을 내려가지고 괴철을 잡아들였는데, 괴철이 지연을 괴철이 붙잡혀 오자 환꼬조가, 야, 교, 회의무, 반호와, 너 약자, 내가 회의무더러 모반하라고 그렇게 사주한 일이 있느냐, 가르쳤느냐. 대활연하이다. 그렇습니다. 진실기록에 천하 공축제하여 진나라가 그 사섬을 이뤘을 적에 천하의 모든 영웅들이, 사슴꾼들이 함께 그 사섬을 몰아가지고 고제 질적자, 그 발빠른 뛰어난 사냥꾼이 선덕원이라 먼저 잡으면 그것은 진시황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왕권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 사슴 잡으려고 사슴 사냥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척지구 폐요하니 도척이 개는 연임금을 보고 짓는 것입니다. 욥이 불인 이엄마는 연임금이 불인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구고패 비기준이 개라는 것은 참으로 그 주인이 아니면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뒷말로 당시시야에 이때를 당하여 이런 비유법을 먼저 쓰고 이 비유에다가 실제 일을 말할 때 바로 이때를 당해서 신이 유지한 신이요, 신은 오직 한신만을 알고 한신에게 충성만을 한 것이지 비지 폐한이다. 폐한은 제가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한신의 신하로서 한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한신을 위한 계책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느냐, 상활 치자라. 환꼬조가 그거 풀어둬라. 자, 여기에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신하들이 자기 주인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하라 하는 것은 제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개와 같을 뿐인데 그 잘한 일을 가지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환꼬조는 활달하게 괴철이의 죄를 묻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면은 환꼬조의 활달하고 도량이 큰 면모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괴철은 살아나고 한신의 일은 모두 마무리 져진 것입니다. 한신의 일이 마무리 져졌다라는 것은 제2의 한신인 팽월과 경포의 죽음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효시를 장식하고 있다라고 이 역사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